입장료 무료화 결정의 제가 좀 핵심적인 내용의 지역 상권, 지역 경제 활성화 이제 이 부분인데 그 사실 그동안 축제를 진행을 해오면서 축제장 인근의 상권이 아닌 지역, 진주 전역을 봤을 때 축제장 인근 지역 상권이 아닌 다른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뭐 초전동이라든지 평거동 막 이쪽이라든지 그쪽 상인들 상권의 문제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논의 대상이 안 됐던 거죠. 이제 직접적으로 뭐 피해를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상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지역 경제 그 지표 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와서 어느 정도의 뭐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개발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 진주 전 지역에 좀 이렇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올해 축제를 끝나고 내년에는 뭐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됐다라고 뭔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김태형 박사님 계속 공개는 예.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런 그러니까, 방법은 있다는 네, 거죠. 방법은 있죠.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 수반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잘 설계를 해서 실제 오는 사람들의 이동 경로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소비 형태가 어떤지도 파악할 수 있고 지역 주민하고 관광객이 소비 패턴이 좀 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 진주만 오시는 게 아니고 특히 수도권에 오시는 분들은 바다를 같이 보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통영이나 남해나 사천이나 연계권역이 또 있는데 거기하고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걸 이번에는 좀 미리 지금 아직 2개월 남았으니까 준비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꼭 한번 했으면 이번에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 그냥 말만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이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는 이런 게 수치나 데이터로 좀 나왔으면 좀 더 이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더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또 마련하고 그럼 또 점점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주 지역 전체 상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의회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그런 방안을 마련해라. 이게 지금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무료하든 유료하든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그 유료하든 무료하든 교통 통제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료화를 한다 해가지고 교통 통제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무료화를 한다 해가지고 교통 통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올해 무료화를 하는데 교통 통제가 더 심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유료화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역 상권 활성화가 더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의 그 축제를 보면 아까 또 김태형 박사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입장권을 갖다가 10,000원을 받으면 2,000원이고 3,000원이고 돌려주는 쿠폰을 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그 3,000원 쿠폰을 가져가면 3,000원을 감해줍니다. 밥값에서. 그러니까 그 쿠폰을 받은 사람은 그 3,000원이 아깝기보다는 물론 아까운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그 밥 먹기 위해서 그냥 그 쿠폰을 가지고 앉습니다. 앉으면 그 앉는 자체가 벌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특단의 조치가 꼭 필요한 것 같고 근데 그 무료할 때는 그건 불가능하죠. 실제로. 그래서 이게 지역 상권 활성화 사실은 지금 보면 교통 통제가 되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 통제를 안 하고 진양교에서 요 진주교 천수기까지 한 프로 빼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로부터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제 지역구가 요 천전동입니다. 제가 축제 때 제일 욕을 들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한테 전화벨 소리 이게 끝납니다. 시연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 해결 못하나? 그거 하나 해결 못하나?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왜 차를 못 대게 하냐 이야기. 그러니까 또 이제 나는 차가 다닐 수 있는 통행권을 주라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순기능, 역기능 참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묘한 수가 묘한 대책이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답은 뭐냐?
축제의 어떤 성공적인 거양을 위해서는, 효과를 위해서는 교통 통제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역기능은 조금 우리 진주 시민들이 이해를 해주지 않으면 이 축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참 제가 여기서 뭐 어떤 대책으로서 뭐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되겠다, 굳이 제가 그 말씀은 여기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사실. 근데 다른 지역에 말씀 주세요. 저 하나의 뭐 아이디어를 하나 내자면은 사실 할 때 인건은 관계 없습니다. 인건은 뭐 식당이고 보면은 축제장 인건은 크게 뭐 그렇게 하는데 주로 외곽 지역입니다. 전부 다 사람이 축제장에 몰리다 보니까 외곽 지역에 음식 등도 뭐 텅텅 빕니다. 그러다 또 보면 서틀버스도 그 외곽의 그 임시 주차장에서 바로 그대로 와버립니다. 그렇죠. 중간에 안 씁니다. 그럼 차라리 이 서틀버스를 중간에 서가지고 하면 그 중간에서 한번 거기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왜 축제장 주변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중간 기찻길을 넣어가지고 두면은 그것도 그쪽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번 제안하면 봅니다. 그 뭐 무료 유료를 떠나서 지역에 오신 분들 중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가장 불편을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숙박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그 뭐 얼마 평소에 그 숙박을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받을 때는 20만 원, 25만 원까지 받습니다. 숙박이. 그래서 이제 제가 파트 기억은 안 나는데 외지 그 전라도 어디 쪽에는 그 축제장에 그 군 자체에서 그 숙박 요금 같은 것들을 상당히 그 계도를 하고 뭐 얼마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라고 계도를 하고 뭐 어기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또 좀 경고를 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시 이미지를 흐리는 부분도 있고 축제 이미지를 흐리는 그 부작용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역 상권화를 위해서 무료를 한다.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라. 이런 거는 조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시 이미지 차원 혹은 축제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생각들도 시가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교통 문제는 뭐 아마 진주에 계시면은 진주 난강 유동축제 무료화했을 당시에 진주의 교통 상황이 어땠는지는 아마 다들 뭐 차를 한번 타고 나가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100m 되는 집에를 못 들어와서 30분을 돌고 하는 게 사실은 그때 당시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제 축제장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안전 문제는 뭐 지금까지 2000년 시작해서 2017년까지 17년간 축제를 하면서 크게 문제된 적은 없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의 경우 인사사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한번 발생이 된다면은 축제에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 대책 부분은 좀 과하다 해도 뭐 너무 과하다라고 할 정도로 해도 그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뭐 안전 대책판을 꾸려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지 그 역시도 예산이 안 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비를 500명을 썼는데 50명을 썼는데 지금 무료화를 하게 되면은 제가 보다 한 3배 정도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측되기로는. 그러면 또 거기도 그만한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세 분 중에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 조금 전에 내가 숙박 시설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진주시에 보면 아마 숙박 시설이 한 300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인원이 한 16,000이고 그 다음에 호텔하고 중저가 호텔을 포함해서 15개소에 한
객실수를 포함하면 한 700~8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숙박업소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부족하다 보니까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심지어는 방 한 개에 동방호텔 부근에는 20만 원까지, 뭐 15만 원대에서 20만 원까지 이렇게 받는 바가지가 극성을 부리고, 또 그거 게이지에서 오는 분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진주시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숙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매부득급 아마 그 유스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빨리 건립이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그 진주성 그 유물 발굴 때문에 그 주차장을 지금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순환버스를 이용, 이게 쭉 그 성둘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유동 그 전시장 그 간선도로 쪽으로 해가지고 순환버스를 운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그 아까 우리 정영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간 기착증을 또 조금 새로이 아마 요소에다가 그렇게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질문 요지가 뭐였습니까? 안전. 예. 자,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사실 또 문제입니다. 유료화일 때와 무료화일 때의 안전에 대한 요소. 사실 이거는 심각합니다, 이게. 자, 제일 그 문제가 뭐냐면, 유료화일 때는 게이트가 동문, 서문이 쭉 있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또 부교의 매포소 뭐 이런 문제가 유료화일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토요를 메우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료화를 하게 되면 해가지고 부교, 여러분 그게 푼톤입니다. 푼톤이랍니다. 푼톤이 1단으로 돼 있을 때 무료화를 해비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지금 우리가 폭이 4m입니다. 4m 갖고는 얼른거려가지고 걸어다니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푼톤이 2단으로 되지 않고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갖다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부력에 의한 부력에 의한 하중 계산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폭도 넓어지고 또 상행선, 하행선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무료화를 했을 경우는.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돼야 안전이 확보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무료화를 하면 더 투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또 축제장 내에 유료화시는 각 게이트마다 다 있어가지고 사람이 통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그 시간이 되면 우리가 유등을 다 전멸을 안 합니까? 그게 11시인가 12시인가 제가 12시입니까? 네. 그럼 12시에는 사람이 못 들어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무료화를 하게 되면 12시 전에 사람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와가지고 강가에 앉아가지고 소주잔도 기울이고 막 일 안 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치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앉아가지고 있다가 이게 조금 술이 가해가지고 안전사고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많다. 그러면 이런 모든 안전을 담보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경비원들, 안전요원들이 밤늦게까지 배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또 이것도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된다.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료화에서 무료화로 변환에 따른 이런 문제점 중에 제일 우려되는 게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부교가 1부교, 2부교, 3부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이 답보되지 않으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조금 의심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료화 때보다 무료화로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안전에 대한 대책 이게 더 절실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왜 안전 문제가 좀 강력하게 제기가 되느냐면 무료화를 했을 당시까지만 해도 그 안전에 대한 이게 사람이 이제 물가에 사람이 이렇게 부교를 지나고 하기 때문에 이 안전성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은 갖추고 있었어요. 이 축제 자체가.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유료화를 한번 하게 되면서 야, 이게 안전 이런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그 필요성을 절감을 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료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출입을 어느 일정 정도 통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무료화할 때는 이 진주성과 축제장이 몇만 명이 들어온지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료화 3년을 하면서 이 축제장에 몇만 명이 들어오면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이제 파악이 된 거죠. 예를 들어 금토일 해가지고 최대치가 들어오면 5만에서 6만 명입니다. 5만에서 6만 명이 들어오면 충분히 통제하에 쾌적하게 이 축제를 관람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의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안전의 영역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죠. 그걸 축제하는 사람들이나 시나 이걸 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안전에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유료할 당시에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 그걸 했지만 이제 다시 무료하면은 이게 몇만 명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 과연 어떠한 안전 대책을 어떤 식으로 수립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는 조윤선 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축제가 조금 뭐 예를 들어 등이 조금 적고 부교를 좀 적게 걷는 한다 하더라도 이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마무리를 이제 거의 좀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또 하나 가장 이야기 많이 된 게 이제 내년부터 정부 지정 이제 문화 관광 축제에 대한 이제 지원 관계가 이제 있죠.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글로벌 축제로 지정이 되면 뭐 향후 15년 동안 뭐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다, 지원이 될 거다. 그래서 진주시의 경우에는 지원이 되면은 또 현재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축제 선정하는 데는 우리 박사님 뭐 문제가 없겠죠? 무료화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평가 지표가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예. 지표가 결정이 평가 되면 지표는 대충 자격 그러니까. 조건 뭐 이런 거는 예, 됐죠. 예. 근데 아마 이게 선정 기준이 아마 있을 예, 겁니다. 그 작업을 예, 예, 하시고 계실 거고 예. 이게 맞게 이제 그 선정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데 예. 현재 저번에 이제 공청회 때 나온 거 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있고요. 당연히 관람객 만족도가 있는데 만족도는 결국 우리가 설문조사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관광객이 이렇게 막 증가해 버리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여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그 축제 예산 총액 한도제가 지금 이제 2018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김태형 박사님한테 조금 저도 이걸 뭐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축제의 경제적 자립도가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한계를 선정을 해가지고 2020년까지 뭐 3-4개 더 늘린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19년은 하나, 네, 2020년에 2019년에 하나인데 이게 유료화를 했을 경우는 우리 진주시 유동축제가 뭐 1위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이게 무료화를 하기 때문에 글로벌 축제로 선정하는데 조금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 다른 축제들이 다 무료거든요. 아, 예. 근데 여기 단강 유동축제가 예를 들면 유료이기 때문에 유료에 더 가중치를 두겠다라고 하는 건 아마 형평성이 좀 어긋나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마 이 5개의 졸업한 5개 축제의 어떤 가치 중에 어떤 가치를 더 많이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논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있거든요. 그걸 얼마나 이 축제들이 잘 반영을 하고 있는지는 아마 분명히 보겠죠. 근데 이거 자격 조건을 보면 축제 전담 법인 성격의 전담 조직 보유 여부, 축제 개최 기간이 10일 이상,
축제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완료 축제. 선정일 기준 최근 3년간 축제 방문객 수 평균 50만 명 이상인 축제. 해당 축제 예산 대비 재정 자립도 30% 이상. 직접 수입 6억 원 이상 축제. 이제 해당되는 게 지금 이제 보령 머드 축제, 안동 국제 살춤 페스티벌. 일견 보기에도 뭐 이 그렇죠. 대부분의 축제가 이 요건을 거의 아마 충족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요건을 완화를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5개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는데 이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건을 완화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또 이게 무료화를 통해 가지고 일단 이제 최고로 강점으로 지목됐던 부분에서 이제 좀 후퇴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부분이 좀 마이너스 감점 요인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글로벌 축제예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잘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와서 얼마나 만족할지에 대한 부분. 그걸 보면 여기 축제 중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축제가 한 두 개 정도 눈에 보입니다. 이 축제들은 사실 교통이 이전에 좀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갔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유동축제는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보기에는 약간 좀 모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가 대안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 뭐 방안을 마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수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타지에 우리 유동축제를 전시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른 축제보다는 가점을 받을 수가 아마 있겠죠. 근데 현재 상태로 보면 글로벌 축제라고 하는 거는 외국인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외국인 접근성이 높은 도시가 또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소가 아마 저는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난강 유동축제 글로벌 축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아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사실 약간 좀 교통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수도권에서 좀 멀다라는 게 제일 크거든요. 이제 김해공항이 외국인이 들어오는 방문객 수가 상당히 좀 급격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김해공항과 우리 진주를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 제일 편한 수단이 이제 기차인데, 부전 우리 복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20년도, 2021년 정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면 이제 훨씬 더 지금보다는 외국인이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KTX 말씀하세요. 네, 우리 부산 김해공항 부산에서 부산 부전역에서 그 마산 중앙역으로 넘어와서 이제 가는 게 이제 복선 연출을 하고 있는 작업이 그게 2020년도에 마산에 이제 뚫리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주 가는 게 시간이 부산에서 마산 넘어가는 게 1시간 반 정도면 가능할 수 있거든요. 훨씬 이제 편해지는 거죠, 교통이. 교통 편의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국인 유치에서는. 시간이 한 15분, 2시간 계획을 했는데 한 1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진주난강 유동축제 입장료 무료화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저희들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했던 게 오늘 이 토크 콘서트를 마련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 패널 분들께서 충분히 좀 잘 전달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주한강 TV 개국 기념일 엔하 토크 콘서트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주제가 무료화와 축제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좀 하실 말씀을 못 하셨거나 혹은 무료화 이후에 우리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혹시 한 말씀씩 해주시면 그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누가 먼저 하죠? 네. 제가 할까요? 예. 사실 오늘 이 유료화에 따른 무료화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토의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무료화가 이게 시민의 뜻이라면 한번 시행을 해보자. 근데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것이다. 이 유동축제가 세계 5대 명품 글로벌 축제에 오를 것일까?
모를 것은 아마 올해 이 유등 축제에 달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유료화가 되었던 이 무료화가 되었던 이에 따른 장단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 난강 유등 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36만 진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열정 그리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번 무료화를 통해서 역기능과 순기능을 잘 조화롭게 잘 파악해서 또 내년에는 이보다 나은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나 그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사실 뭐 조금 왜냐면 설문조사 공청회 이게 조금 너무 좀 성급하고 너무 급하게 결정되지 않는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아마 이번에 하고 나면은 또 내년을 대비하가 아마 뭐 시민 여론이나 평가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때는 좀 충분하게 시민들이 이 무료화 유료의 장단점, 특히 또 보면은 이번 뭐 여러 조사를 보면은 뭐 진주 시민, 뭐 예지 감각이 모두 무료화, 그 다음에 뭐 진주 시민만 무료화 이렇게 단순한 선택지만 놓고 할 게 아니라 이 관람객 부분, 그리고 뭐 예진을 유료화, 예진과 시민을 모두 무료화할 건가, 예진만 유료화할 건가, 그것도 장소 부분은 징수성을 유료화할 거냐, 아니면은 전체를 무료화할 거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좀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고 시민 의견을 물을기를 좀 내년에는 한번 기대를 해보고 어쨌든 간에 참 이번 그거로 참 이런 모든 대책이라든지 모든 뭐 부작용 장단점이 나온 만큼 이거 여기 나온 거를 또 유등축제 주최측이나 주관측에서 좀 많이 고려해가지고 글로벌 축제 내년에는 글로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렇게 하니까 저도 공부가 좀 많이 되고요. 오늘 저도 많이 배웠고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진주난강 유등축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고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 시민이 저는 우수해서 유등축제가 유료화 됐습니다만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 많았지 않습니까? 극복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정 부분 그리고 무료화를 합니다만 이것도 충분히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잠시의 혼란이 있겠습니다만 이전과는 좀 다르게 관주도가 아니고 진주시민이 좀 자발적으로 좀 참여를 하셔서 이 기회가 또 다른 우리가 한국 축제사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전기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난강 유등축제가 내년에 꼭 글로벌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좀. 원래 저도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이게 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다음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조현신 진주시의회 의회 운영위원장님, 김태형 경남발전연구원 사회가족연구실장님, 정영효 경남일보 계획원 논설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향당TV는 이번 오늘 개국기념이죠. 말은 좀 거창합니다. 개국기념인데 이번 오늘 그 엔화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최대한 지역의 문화 역사 혹은 예술 전 분야에 걸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 또 다음에 주제
내년에 한 번 더 할까요? 그 축제 끝나고 나서 네? 네, 축제 끝나고 나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올해 유동 축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우리 패널 여러분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좋은 점과 장단점도 한번 파악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유동 축제를 가지고 또 한번 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향당 TV 개국 기념 에나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로에 많이 와주셨는데 뭐 질문 받고 그거는 좀 그렇죠. 네, 우리 다 뭐 식구들이고 하니까 그럼 에나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